네, 안녕하세요. 분당학과 대표원장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보면 찬바람이 불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 눈물이 너무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눈물 흘림증은 노년성 질환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동반되어 있어서 눈물층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그 눈물 흘림증의 원인, 주된 질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상적으로 눈물은 이 눈 바깥쪽 윗꺼풀에 있는 눈물샘에서 생성이 돼서 눈 안쪽으로 흘러서 내안각 위아래 눈물 구멍을 통해 눈물 소관을 통해 코 안쪽으로 해서 목구멍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출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코 눈물길 폐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도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눈물길은 정상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천적인 눈물길 폐쇄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한 눈물길 폐쇄, 세 번째는 외상, 눈 주변의 화학적 화상이나 화기에 의한 화상에 의해서 눈꺼풀 테두리 주변 변성에 의한 눈물 흘림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번째로 감염이나 염증에 의한 기능적 폐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 배출을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할 것인가가 공통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눈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자꾸 손이 가게 되고 만지게 되고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시력보다도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또 이 눈물이 고이게 되면 눈 바깥쪽에 눈가가 짓물러서 눈가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눈물길에 적체가 되면서 소관에 염증이 생기고 눈앙에 고름이 차는 눈앙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 눈앙 주변에 부어오르고 농이 차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물길 폐쇄에 의한 눈앙염을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눈물 흘림증 증상을 봤을 때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두 질환을 구분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을 부릅뜨게 되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눈물이 막 반사적으로 납니다. 눈물이 반사적으로 나면서 눈물이 흐르는 증상은 눈물길 폐쇄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과 눈물길 폐쇄증의 중요한 감별점은 일단 안구 건조증은 눈이 마르면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길 배출구는 정상인 거예요. 따라서 그 감별하는 방법은 눈물 구멍을 통해서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구멍에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겠고, 영상의학적 방법으로 염색약을 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가지고 그 눈물길을 검사하는 그런 영상의학적 방법도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안약 치료나 눈물길 세척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국소마취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실리콘관 삽입술 또는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는 내시경적 코 눈물길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관 삽입술은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는 수술보다 간단한 수술이 되겠는데요. 수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내외입니다. 그 실리콘관 삽입술은 본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코 내시경을 코 안쪽으로 넣어서 눈물길을 확인하고 국소 마취를 한 다음 실리콘관을 아래 윗구멍에다가 삽입을 해서 눈물길을 확보를 하고, 그 실리콘관을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방치한 다음에 잘 배출이 되는 걸 확인이 되면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만약 실리콘관 삽입술로 치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는 내시경 코 눈물길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코 눈물길 수술은
코 안쪽으로 뼈를 깎아서 기를 새로 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회복 기간도 늦을 수 있고 꽤 복잡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분당 안과에서 시행하는 실리콘 눈물길 수술은 빠르고 통증도 적고 간편하면서도 증상을 쉽게 개선시킬 수 있는 실리콘 관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100% 완전한 수술은 아닙니다. 눈물길을 넓혀주고 확보를 해서 증상을 개선시켜줘서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리콘관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리콘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리콘관을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안과는 코 내시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눈물길 실리콘관 삽입술을 할 때 정확하게 눈물길을 보면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시술자의 숙련도와 장비의 유무가 수술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리콘관 삽입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주의할 사항은 안약을 잘 넣으셔야 되고 음주를 피하셔야 되고 재채기를 하거나 눈을 비비게 되면 삽입된 실리콘관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채기나 눈 비비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눈물 흘림증의 증상, 원인, 치료 방법인 실리콘관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짐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증상이 안구 건조증인지 눈물길 폐쇄 때문에인지 정확하게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분당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만관부